존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뉴욕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은퇴 후 그는 우버 운전사로 일하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고 다시 태우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고독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그의 차에 탔다. 안녕하세요.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존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 안녕하세요. 존이 답했다. 소피아는 그가 자주 태우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 중 한 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존은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존에게는 특별했다. 오늘도 야근이셨나 봐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네, 일이 많아서요. 소피아가 짧게 대답했. 존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선율이 차 안을 가득 채웠. 소피아는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 좋은 음악이네요. 잠시 후 소피아가 입을 열었. 쇼팽을 좋아합니다. 존이 말했. 저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은 항상 바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씁쓸하게 말했다. 존은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줄곧 혼자였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었고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가 전부였다. 외롭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존이 말했고 어느 날 존은 아들 데이비드와 영상통화를 했다. 데이비드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 아버지, 잘 지내시죠? 데이비드가 형식적으로 잘 지낸다. 존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데이비드는 바쁜 일이 있는지 금방 전화를 끊으려고 했. 데이비드, 잠깐만. 존이 다급하게 불렀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이야기가 듣고 싶. 저야 잘 지내죠. 아, 저 지금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또 전화드릴. 데이비드는 전화를 끊었다. 존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 존은 소피아에게 데이비드와의 통화에 대해 가족인데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소피아가 말했. 그러게 말이에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저도 그래요. 소피아가 말했다.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 같아. 존은 소피아의 손을 잡았. 소피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존이 말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당신이 있어. 소피아는 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 고마워요, 존. 소피아가 말했. 그날 밤 존은 소피아를 그녀의 집 앞까지 태워다 주었. 오늘도 고마웠어요. 소피아가 말했. 내일도 모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피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존은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출발. 다음 날 존은 평소보다 일찍 소피아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후 소피아가 집에서 나왔.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 안녕하세요, 존. 소피아가 그의 차에 타며 말했. 안녕하세요, 소피아. 존이 답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존이 물었.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좋아요. 소피아가 말했다. 존은 차를 몰아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한적한 공원에 도착한 그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돗자리와 간식이 담긴 바구니를 꺼냈. 소풍이라도 온 것 같네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 두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마주보고 앉았다. 존은 와인 한 병을 꺼내자.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존이 잔을 들며 말했.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소피아가 잔을 부딪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 존은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를 잃은 후 느꼈던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존. 소피아가 말했. 당신도요, 소피아. 존이 답했. 해질 무렵 두 사람은 공원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존은 소피아를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강변에 내려주었.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요. 소피아가 말했. 저도요. 존이 답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산책할래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그래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소피아가 말했. 그러게요. 존이 답했다.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존, 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존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 소피아, 알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소피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요. 존은 소피아의 손을 잡았.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소피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음 날, 존은 평소처럼 소피아를 태우러 갔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에 오늘 어디로 갈까요? 존이 물었. 존,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에겐 각자의 가정이 있어. 알아요. 존이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나도 그래요. 소피아가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해.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 그날 밤 존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소피아를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존은 괴로워했다. 그는 소피아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다음 날 존은 소피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피아, 우리 관계는 잘못된 거예요. 존이 말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존, 소피아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존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존.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요, 소피아. 존이 말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소피아가 입을 열었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존은 고개를 끄덕였.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밤을 함께 다음 날 아침, 존은 소피아를 그녀의 집 앞에 잘 가요, 소피아. 존이 잘 가요, 존. 소피아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존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소피아와의 추억이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 시간이 흘러 존은 여전히 우버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소피아를 하지만 가끔씩 그녀의 집 앞을 지나칠 때면 그는 그녀를. 어느 날 존은 새로운 손님을 안녕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존은 룸미러를 보았다. 그곳에는 소피아가 소피아? 존이 놀란 목소리로 존. 소피아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잘 지냈어요? 존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존은요. 소피아가 저도 잘 지냈어요. 존이 답했다. 다행이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았다. 그저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 존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비록 소피아와 사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존은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늦은 밤, 존은 여느 때처럼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넷 킹 콜의 모나리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Mona Lisa, Mona Lisa, men have named you. You are so like the lady with the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 a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존은 룸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손님을 힐끗 보았다. 손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존은 그 손님에게서 예전의 소피아를 떠올렸다.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or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그때 손님이 입을 열었다. 기사님, 혹시 이 노래의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넷 킹콜의 모나리자라는 곡입니다. 모나리자. 손님이 중얼거렸다. 왠지 슬픈 노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이 말했다. 혹시 이 노래에 얽힌 사연 같은 게 있나요? 존은 잠시 생각에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존이 입을 열었다. 어쩌면 이 노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닐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손님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 존은 룸미러를 통해 손님을 바라보았다. 손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 괜찮으세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네, 괜찮아요. 손님이 대답했다. 그저 옛날 생각이 나. 존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다. 얼마 후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손님은 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존은 손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출발시켰다. 존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는 오늘 만난 손님을 생각했다. 그 손님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어쩌면 그 손님도 나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 걸. 존은 눈을 감았다. 그의 귓가에 넷킹콜의 모나리자가 맴도는 듯해. 다음 날, 존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버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 손님들을 태우고 뉴욕 곳곳을 누볐.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어제 만났던 그 손님을 다시 태우게 되었. 안녕하세요. 존이 먼저 인사를 건넸. 안녕하세요. 손님도 존을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존이 물었. 센트럴 파크로 가주세요. 손님이 대답했. 존은 차를 몰아 센트럴 파크로 향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 어제는 제가 좀 경황이 없었죠. 손님이 먼저 입을 열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존이 대답했. 실은 어제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거든요. 손님이 말을 이었. 그러셨군요. 존은 조심스럽게 반응했.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손님이 씁쓸하게 말했.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년 만에 만난 거였는데 손님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힘드셨겠네요. 존이 말했.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손님이 체념한 듯 말했다.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야. 존은 손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소피아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기 때문이. 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존이 말했. 그러게요. 손님이 동의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 저기, 기사님. 손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친구하실래? 존은 놀란 눈으로 손님을 바라보았. 저랑. 네. 손님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 어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왠지 기사님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존은 잠시 생각에 좋아요. 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정말요? 손님이 기뻐하며 말했. 네, 정말입니다. 존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 그 후로 존과 손님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함께 산책을 하곤 했. 존은 손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손님도 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 제 이름은 엠마예요. 어느 날 손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 엠마. 존이 중얼거렸다. 예쁜 이름이네요. 기사님 이름은요? 엠마가 물었. 존입니다. 존이 대답했. 존. 엠마가 존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부터 존이라고 불러도 돼. 그럼요. 존이 흔쾌히 허락했. 존과 엠마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연인도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친구가 되었. 어느 겨울날 존과 엠마는 함께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었. 날씨가 참 춥네요. 엠마가 말했. 그러게요. 존이 대답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 존, 혹시 소피아 씨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 존은 쓴웃음을 지었. 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존이 솔직하게 대답했. 그 마음 이해해요. 엠마가 말했다. 저도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 덮인 공원을 바라보았. 하지만 존, 엠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잖아.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엠마가 말을 이었.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존은 엠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 네, 그래요. 존이 말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엠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 네, 함께라면. 존이 엠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눈 덮인 공원을 바라보았.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존과 엠마는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 공원 한가운데 한 거리의 악사가 아코디언으로 모나리자를 연주하고 있었. 존과 엠마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가에 왠지 모를 한 기운이 맴돌았. 그 후로 존과 엠마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 그리고 존은 더 이상 소피아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다. 엠마가 그의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 어느 봄날 존과 엠마는 함께 꽃 구경을 갔. 꽃들이 참 예쁘네요. 엠마가 말했. 그러게요. 존이 대답했. 두 사람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 존,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존은 엠마의 손을 꼭 잡았. 그럼요, 엠마. 존이 대답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 그때 어디선가 또다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존과 엠마는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 저 멀리 한 연인이 손을 꼭 잡은 채 모나리자를 흥얼거리며 걸어가고 있었. 존과 엠마는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아. 존, 우리도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엠마가 물어. 존은 엠마의 손을 더욱 꼭 잡았. 그럼요, 엠마. 존이 대답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 그리고 그 순간 존은 깨달았. 사랑은 예기치 않은 순간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존은 엠마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갔. 그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 시간이 흘러 존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 어느 날 존은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을 태우게 되었.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은 밝고 맑은 목소리로 인사했. 안녕하세요. 존은 룸미러를 통해 젊은 여성을 힐끗 보았. 그 순간 존은 왠지 모를 익숙한 느낌을 받았. 어디로 모실까요? 존이 물었. 센트럴파크로 가주세요. 젊은 여성이 대답했. 존은 차를 몰아 센트럴파크로 향했. 가는 길에 젊은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아니에요. 젊은 여성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 그냥 옛날 생각이 났. 젊은 여성이 말을 흐렸. 옛날 생각이. 존이 되물었. 네. 아주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젊은 여성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존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 바로 이 공원이었어. 젊은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 그래서 가끔씩 그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 이곳에 오곤 해요. 젊은 여성이 말을 맺었. 존은 룸미러를 통해 젊은 여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 그 순간 존은 젊은 여성에게서 소피아의 모습을 보았.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소피아였나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네, 그걸 어떻게... 젊은 여성은 깜짝 놀라며 존을 바라보았. 실은 저도 소피아라는 여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정말
젊은 여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 네, 아주 오래전저의 소중한 친구였. 존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 젊은 여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그 소피아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 그럼요. 존은 흔쾌히 대답했. 소피아는 제가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존이 말을 시작했.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 그리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 젊은 여성은 존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 그녀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존이 말을 맺었.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존을 바라보았.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 젊은 여성이 말했.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존이 젊은 여성을 격려했. 분명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젊은 여성이 존에게 감사 인사를 했.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존이 제 이름은 릴리에.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 릴리. 존이 중얼거렸. 예쁜 이름이네. 할아버지 이름은요? 릴리가 물어. 존입니다. 존이 대답했. 릴리가 존의 이름을 불렀. 이제부터 존 할아버지라고 부를게. 그러세요. 존이 릴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 그 후로 존과 릴리는 가끔씩 센트럴파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 존은 릴리에게 소피아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릴리는 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 두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 어느 날 존은 릴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존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아이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 릴리는 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 제가 그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거든. 존이 씁쓸하게 말했. 그래서 그 아이는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존 할아버지. 릴리가 존을 위로했. 괜찮아요.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존이 릴리에게 물었. 그럼요. 릴리가 존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존이 궁금해. 그건 비밀이에요. 릴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약속할게. 반드시 존 할아버지와 아드님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 고마워요, 릴. 존이 릴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 천만에. 릴리가 존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 그로부터 몇 주 후, 존은 릴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 존 할아버지, 저예요. 릴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릴리? 존이 궁금해하며 물었. 제가 존 할아버지의 아드님을 찾았어. 릴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 뭐라고요? 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 정말이에. 릴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 지금 존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이 도시에 와 있. 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 제가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릴리가 말했. 존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 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 네, 좋아.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 그럼 내일 센트럴파크에서 만나요. 릴리가 말했. 네, 내일 봐요. 존이 전화를 끊어. 존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아. 다음 날 존은 약속 장소인 센트럴파크로 향했. 공원 입구에는 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 존 할아버지. 릴리가 존을 반갑게 맞이했. 저기 벤치에 존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앉아 계세요. 릴리가 손가락으로 벤치를 가리켰. 존은 릴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 그곳에는 한 중년 남성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 존은 천천히 그 남성을 향해 다가갔다. 남성은 존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 저 데이비. 존이 조심스럽게 남성을 불렀. 그 순간 남성은 고개를 들어 존을 바라보았. 남성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 데이비드, 정말? 너만?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네, 아버지, 저예요. 데이비드. 남성이 존에게 다가와 그를 껴안아. 아버지, 데이비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 아니다, 존이 데이비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두 분, 이제 그만 화해하시. 릴리가 웃으며 말했. 그제서야 존과 데이비드는 서로에게서 떨어졌. 데이비드. 이쪽은 릴리라. 존이 데이비드에게 릴리를 소개했. 릴리 씨, 고마워요. 데이비드가 릴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천만에. 릴리가 수줍게 웃었. 두 분 이제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세. 네, 그럴게. 존과 데이비드가 동시에 대답했. 그 후로 존과 데이비드는 다시 가까운 부자 사이가 되었. 데이비드는 존의 곁으로 이사를 왔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 릴리는 존과 데이비드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 어느 날 존은 릴리에게 물었. 릴리, 당신은 어떻게 데이비드를 찾을 수 있었던 거? 그건 비밀이에요. 릴리가 윙크를 하며 말했.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존이 궁금해. 네, 저는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능력이 있어. 릴리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 존은 릴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고마워요, 릴. 존이 릴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천만에요, 존 할아버지. 릴리가 존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 저야말로 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존은 깨달았.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 존은 릴리와 데이비드, 그리고 그동안 그가 만났던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 어느 햇살 좋은 날, 존, 릴리, 데이비드 세 사람은 센트럴 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 여기 샌드위치 좀 드세요. 릴리가 존과 데이비드에게 샌드위치를 건넸. 고마워요, 릴. 존과 데이비드가 샌드위치를 받아들었. 세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존, 요즘도 우버 운전은 계속하고 계신 것. 데이비드가 존에게 물었다. 그럼요, 아직 쌩쌩하다오. 존이 웃으며 대답했다.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왠지 젊어지는 기분이랄. 하긴 아버지 연세에 그렇게 정정하시기도 쉽지 않죠. 데이비드가 말했. 존 할아버지, 제가 보기엔 아직도 청춘이신 것 같아요. 릴리가 덧붙였. 허허, 릴리도 참. 존이 쑥스러운 듯 웃었. 그때 존의 휴대폰이 울렸. 여보세요? 존이 전화를 받았. 존, 나예요. 소피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피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존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어쩐 일이에요? 존이 물었다.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소피아가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존이 물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소피아가 대답했.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소피아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혹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존은 깜짝 놀랐다. 그냥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고 싶어서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 존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요, 우리 만나요. 존이 대답했다. 정말요? 소피아가 기쁜 목소리로.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 주말에 센트럴 파크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소피아가 제안했.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센트럴 파크 입구에서 만나요. 존이 말했. 네, 그때 봐요. 소피아가 전화를 끊었. 존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
누구 전화예요, 아버지? 데이비드가 궁금한 듯 물었. 아,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존이 혹시 소피아 씨예요? 릴리가 눈치를 보며 물었.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두 분 다시 만나시기로 하신 거예요? 릴리가 다시 물어. 그냥 차 한잔하기로 했어요. 존이 잘 됐네요. 릴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 두 분 잘 어울리셨는데. 릴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존이 릴리를 타박했다. 죄송해요. 존 할아버지. 릴리가 꼬리를 내렸. 아버지, 혹시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피아 씨랑 다시 잘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다.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존이 솔직하게 대답했. 그냥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 그날 밤 존은 잠을 이룰 수 없었. 그는 소피아와의 만남이 왠지 마음에 걸렸.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것뿐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존은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 다음 날 존은 평소처럼 우버운. 그는 여러 손님들을 태우고 뉴욕 곳곳을 누볐.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을 태우게 되었.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은 밝고 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존은 룸미러를 통해 젊은 여성을 힐끗 보았. 그 순간 존은 왠지 모를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존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 어디로 모실까요? 존이 물었다. 링컨 센터로 가주세요. 젊은 여성이 대답했. 존은 차를 몰아 링컨 센터로 향했. 가는 길에 젊은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아니에요. 젊은 여성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젊은 여성이 말을 흐렸다. 옛날 생각이요. 존이 되물었다. 네, 아주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젊은 여성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존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 바로 이 근처였어. 젊은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 이곳에 오곤 해. 젊은 여성이 말을 맺었다. 존은 룸미러를 통해 젊은 여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존은 젊은 여성에게서 소피아의 모습을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이었나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네? 그걸 어떻게? 젊은 여성은 깜짝 놀라며 존을 바라보았. 실은 저도 마이클이라는 청년을 알고 있었거든. 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요? 젊은 여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 네, 아주 오래전 저의 소중한 친구였죠. 존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 젊은 여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 혹시 그 마이클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 그럼요. 존은 흔쾌히 대답. 마이클은 제가 만나본 가장 용감하고 정의로운 청년이었어. 존이 말을 시작했. 그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청년이었어. 젊은 여성은 존의 이야기에 훅 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 존이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존을 바라보았.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 젊은 여성이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존이 젊은 여성을 격려했. 분명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젊은 여성이 존에게 감사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존이 웃으며 제 이름은 세라예요.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 존이 중얼거렸. 예쁜 이름이네요. 할아버지 이름은요? 세라가. 존이 대답했. 존! 세라가 존의 이름을 이제부터 존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러세요. 존이 세라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후로 존과 세라는 가끔씩 링컨 센터 근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
존은 세라에게 마이클과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세라는 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 두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다. 어느 날, 존은 세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 저에게는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존이 입을 열었. 하지만 그녀와는 이루어질 수 없었. 세라는 존의 이야기에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어. 존이 씁쓸하게 그녀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존 할아버지, 세라가 존을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존이 세라에게 물었. 그럼요. 세라가 존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 제가 도와드릴게. 어떡해요? 존이 궁금해. 그건 비밀이에요. 세라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하지만 약속할게. 반드시 존 할아버지와 소피아 씨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 고마워요. 존이 세라에게 진심을 담아 천만에요. 세라가 존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그로부터 몇 주 후, 존은 세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 존 할아버지, 저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되어. 무슨 일이에요, 세라? 존이 궁금해하며 물었. 제가 소피아 씨를 찾았어. 세라가 기쁜 목소리로 뭐라고요? 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에요. 세라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지금 소피아 씨가 이 도시에 와 있대요. 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가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릴게. 세라가 말했다. 존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 네, 좋아요.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내일 센트럴파크에서 만나요. 세라가 말했다. 네, 내일 봐요. 존이 전화를 끊어. 존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음 날, 존은 약속 장소인 센트럴파크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는 세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존 할아버지. 세라가 존을 반갑게 맞이했다. 저기 벤치에 소피아 씨가 앉아 계세요. 세라가 손가락으로 벤치를 가리켰다. 존은 세라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중년 여성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 존은 천천히 그 여성을 향해 다가갔. 여성은 존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 저 소피아. 존이 조심스럽게 여성을 불렀. 그 순간 여성은 고개를 들어 존을 바라보았. 여성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 소피아, 정말 당신 맞아요?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네, 저예요. 존. 소피. 여성이 존에게 다가와 그를 껴안았. 존 보고 싶었어.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 나도 보고 싶었어요. 소피아. 존이 소피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 두 분, 이제 그만 세라가 웃으며 말했. 그제서야 존과 소피아는 서로에게서 떨어졌. 소피아, 이쪽은 세라란. 존이 소피아에게 세라를 소개했. 세라 씨, 고마워. 소피아가 세라에게 감사 인사를 했. 덕분에 존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 천만에요. 세라가 수줍게 웃었. 두 분 이제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세요. 네, 그럴게. 존과 소피아가 동시에 대답했. 그 후로 존과 소피아는 다시 연인 사이가 되었.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 세라는 존과 소피아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 어느 날 존은 세라에게 물었. 세라, 당신은 어떻게 소피아를 찾을 수 있었던 거지? 그건 비밀이에요. 세라가 윙크를 하며 말했.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존이 궁금해. 네, 저는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세라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 존은 세라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그녀의 말. 고마워요, 세라. 존이 세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천만에요. 존 할아버지. 세라가 존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 저야말로 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 그 순간 존은 깨달았.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 존은 세라와 소피아, 그리고 그동안 그가 만났던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